사람들 중에는 돈 때문에 타인을 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간혹 이들의 범행 타겟은 타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향하고는 합니다. 레이코와 그녀의 애인인 카즈오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레이코의 전 남편과 차남을 살해한 나쁜 사람들이었죠. 1958년 10월 22일에 일본 사가현 후지스군에서 태어난 레이코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간호견습생으로 일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간호학교에 다녔던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한 것은 지인의 소개로 야마구치라는 남성을 만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친절했고 무엇이든 들어주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니깐요. 하지만 결혼하고 난 뒤 그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가거나 틈만 나면 도박장을 찾았죠. 임신 때문에 다니던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레이코는 8년 동안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야마구치의 바람기와 도벽은 여전했습니다. 막내가 태어날 무렵에 야마구치는 유미라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유미가 스낵바를 개업할 때도 하나로 1,000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빌려줄 만큼 푹 빠져 있었던 그는 그녀가 이혼한 뒤에는 매일 붙어 다녔고 여전히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유미의 전 남편 겐지가 나타나 이혼한 것은 당신 때문이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마구치는 말도 안 된다며 무시하려 했지만 겐지의 폭력과 협박에 굴복해 결국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마구치의 아내인 레이코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똑같이 당해보라며 당신의 아내와 관계를 맺겠다는 그의 억지를 야마구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레이코는 그렇게 모텔로 끌려가 봉변을 당했죠. 당시 겐지는 사진을 찍으며 경찰에게 신고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레이코를 유미가 운영하는 스낵바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야마구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기를 그런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죠. 아니, 오히려 그는 적반하장으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이혼의 책임이 그녀에게 있으니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죠. 레이코는 그런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이 계획을 겐지에게 말하며 도와달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 이는 가끔 가게에 찾아오던 카즈오라는 손님이었죠. 카즈오 덕분에 그녀는 협박당하던 겐지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레이코는 마치 구원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에 속했죠. 1947년 7월에 일본 사가현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한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며 가정을 이뤘지만 얼마 뒤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혼당한 남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영하던 고물상을 이어받았지만 그렇다 할 돈벌이는 되지 않았고 형제 3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받는 장애인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교제하던 여성에게 돈을 뜯거나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도 도박은 절대 그만두지 못했던 그는 의도적으로 레이코에게 접근했고 그의 본 모습을 몰랐던 그녀는 자기의 처지를 그에게 토로하며 남편 살해 계획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1992년 9월 10일 레이코는 수면제가 들어간 음식을 남편인 야마구치에게 먹였고 그가 잠들자 카즈오의 도움을 받아 사가현 다라정으로 데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바다로 밀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코는 민가로 달려가 낚시를 하던 남편이 바다에 빠졌다며 도움을 청하는 연극을 했죠. 연기가 잘 먹혔는지 익사한 야마구치를 발견한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현장에는 낚싯대 한 대뿐 아이스박스 같은 다른 도구는 없었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도움을 청했던 레이코의 옷이 흠뻑 젖었음에도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고사라 결론 지었던 경찰.
만약 이때 그들이 부검을 통해 야마구치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범죄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뒤이어 일어날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약 15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과 유산을 받은 레이코와 카즈오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1년도 채 안 되어 모두 탕진했습니다. 돈 관리를 카즈오가 했는데 그는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었거든요. 돈이 떨어지자 그는 레이코에게 한 번 더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차남을 살해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이번 건만 하면 자기는 떠날 것이고 그러면 야마구치의 죽음 역시 묻을 거라는 그의 협박과 회유에 결국 받아들였죠. 그가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생계가 위험했던 그녀는 그가 사라지면 차남의 보험금으로 남은 두 아이와 살아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1998년 8월에 그녀는 수면제로 차남을 재운 뒤 가스 중독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도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중단했습니다. 카즈오만 사라지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자며 예전 가정부로 일했던 집에 침입해 함께 강도질을 벌이기도 했지만 목돈을 얻길 원하는 그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그해 10월에 그녀의 차남을 수면제로 재운 뒤 첫 범행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죠.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는 레이코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안 가 익사한 차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은 예전 야마구치 사건 때와는 달리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차남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방향을 잡았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을 검출. 이를 토대로 레이코와 카즈오를 신문한 끝에 둘의 자백을 받아내며 체포할 수 있었죠. 확인 결과 이 당시 레이코의 장남과 장녀 역시 고액의 생명보험에 들어있었고, 차남이 사망했을 때 장녀는 이웃들에게 자기가 다음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2000년 2월 15일에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둘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레이코는 남편부터 차남의 살인까지 모두 카즈오의 주도로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고, 그는 반대로 자기는 그저 돈 때문에 그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 주장했죠. 검찰 측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둘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 재판부 역시 경중에 차이가 없다며 구형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둘은 항소했고 레이코의 경우 차남을 살해하기 전 주저했던 점과 장남과 장녀의 탄원서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카즈오는 그대로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보험금과 유산을 거의 홀로 사용했던 것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주모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범행에서 제대로 조사만 했다면 두 번째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을 맡았던 사가현 경찰들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자신의 자리에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늘어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